이번 시간은 우리 비유동부채를 보도록 할게요. 종류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아셔도 됩니다.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채 요 세 가지는 우리 비유동부채가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장기차입금 1년 이내 도래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유동성 대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채, 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 목적으로 우리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사채라고 합니다.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 이제 사채의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사채는 그냥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제를 통해서 자금의 차익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4월 1일 제1왕구의 3년 후 상환조건 연이자율 10% 월할 계산으로 차용 증서를 작성하고 차용 증서는 빌렸다는 증서를 얘기하는 거죠. 1,000만 원을 현금 차입했다 그러면 내고 상사는 차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 입력한다면 만약 제1왕구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1왕구를 대여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나갔죠. 차변에 장기 대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12월 31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자를 계상하실 줄 아셔야 돼요. 1,000만 원에 연이자율이 몇 퍼센트를 했어요? 10%라고 그랬죠? 그리고 9개월이죠. 언제? 4월 1일이니까 9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그래서 12 나누기 9를 곱하시면 75만 원이 9개월치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고상사는 우리 비용의 발생 뭡니까?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 75만 원. 대변에 이때 미지급비용, 손익의 결산 정리 중에서 비용의 발생, 미지급비용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한 거는 반대, 그렇죠?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차변의 미수수익, 수익의 발생은 미수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4월 1일 1년간 이자 전액을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써요. 내고상사에서 이제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대변에. 근데 전년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산됐던 거 이거부터 먼저 우리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미지급비용 7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 이자는 1월 1일서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치에 대한 이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 비용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왕부는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대변에 미수수익 75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을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표현이 있는데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취업했어요. 그래서 30년간 근속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첫 해에 들어왔더니 월 급여가 100만 원이에요. 둘째 년도 되니까 1차 년도 지나니까 월 2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500만 원이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이러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법에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되어 있죠.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 30년간 근속연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 1년분의 마지막 500만 원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500만 원 곱하기 30년이면 퇴사할 적에 얼마? 퇴직금 1억 5천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거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추계기라고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회사가 있으면 종업원들이 여러 명 있겠죠.
이분들이 다 퇴사할 것으로 가정하고 12월 말에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해서 어떻게 부채를 인식해야겠죠.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산회계 2급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부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보충법처럼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산회계 1급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간단한 분개가 나옵니다. 지금 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차입했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40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상환 예정일이 3년 만기래요.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장기채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문제가 났습니다. 상환 예정 3년. 그러면서 고려 신용 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당좌예금에 이체하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장기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경과이자분을 월할 계산하시오. 요 정도는 계산하셔야겠죠. 그래서 900만 원에 대해서 연이자율이 8%예요. 그리고 몇 개월치입니까? 지금 11월 1일 날 차입했죠. 그러니까 11월, 12월 2개월 치야 되는 거죠. 2개월치에 대한 이자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900만 원 곱하기 8%면 연이자가 되는 거죠. 나누기 12개월 하시면 1개월 이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2개월을 곱하면 2개월 이자가 되는 거죠. 결국 12만 원이 이자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집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객관식 보시면 비유동 부채로 분리되는 계정 과목으로 짝져진 것은 사채 장기채금,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겠네요.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미지급금, 그 다음에 단기채금은 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부채 부분에서 단기채금을 장기채금보다 먼저 위에 표시하는 것은 어느 원칙을 따르는 것인가 이렇게 써요. 결국 단기채금은 유동부채, 장기채금은 비유동부채죠. 이것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여러분 공부했어요. 어디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 그 다음에 총액 표시 원칙, 이것은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서도 총액으로 표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그래서 표시하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구분 표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재무상태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구분 계산한다고 표현하죠. 구분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계속주의는 이것은 회계 처리는 우리가 유형자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해법하고 정일법이 있죠. 근데 정해법을 작성했다가 내년도에는 정일법을 하고 그 후년도는 정해법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한번 정해법을 하면 계속 정해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주의 원칙입니다. 근데 예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야지 정기하고 단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유동 부채 금액을 구하시오. 너무 간단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비유동 부채는 장기 채입금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7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하기라고 현금 500만 원을 차입했다. 차변에 5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는 3년 후니까 장기차입금. 손익거래입니까? 아니죠. 교환거래. 그 다음에 분개시 차변 계정은 이자비용이 아니라 현금이죠. 이건 틀렸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즉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부채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니을 분기시 대변 계정은 장기채입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류만 알고 계셔도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는 무방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